안녕하세요. 데터의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얘만 맞췄죠? 쉬었는데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불참해가지고 뭔가 약간 허전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확실히 조회수에 영향이 있더라고요. 바로 유튜브에서 2명이 있네? 하고 많이 띄워주나봐요. 그러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10분의 1로 줄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난주에 전 틀렸고 여기 같은 맞췄는데 9월 23일부터 오늘 목요일 9월 26일까지 달러원 환율은 저점 1190.80, 제가 97원 상단 예상했는데 약간 더 올라서 1201원까지 오늘 올랐다가 약간 빠져서 1198.80, 1198.8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약간 돌발 변수가 있었는데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중국 협상단이 미국 농가에 방문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를 주말에 하는 바람에 또 협상이 또 깨지려고 하는 건가 이런 이제 그런 관측에 따라서 좀 더 올랐고 달러 그다음에 달러 위안이 계속 약세를 계속 7.1대 이상 7.12, 13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죠. 그랬다가 오늘 더 올랐던 것은 이제 트럼프의 탄핵을 미국 하원에서 추진하겠다, 조사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올라서 거의 1200원대 근접한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미국 농가 방문 취소. 그렇죠. 중국 무역 협상단에.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바로 약간 해프닝으로 수습이 됐어요. 네. 이거 중국이 깨고 안 해 하고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미국에서 취소를 요청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왜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해프닝이 됐었죠. 그런 이벤트가 바로 지난 주말에 생기면서 다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좀 지겨워요 이제. 지겨워요. 정말 진짜. 이제 잘 될 때가 됐는데 몇 번째입니까 이게. 정말 이제 지겹고 시장도 지겨워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별로 크게 반응. 이제 몇 원 좀 오르고 한 10원 오르고 그냥 또 더 안 오르고 그렇죠. 좀 빠지고. 시장이 이제 면역이 좀 많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 입장에서는 한국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조금 반락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참 안전자산 선호가 정말 극대화돼서 채권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 채권 금리는 채권 수익률은 낮았는데 이거 조금 반등하면서 이제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도 해소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결국 또 대기하는 모드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조금만 리뷰해보자면 주식시장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소화됐긴 했지만 지난 한 주 그리고 조금 넓혀서 한 지난 2주 9월 정도 9월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주식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저희 코스피는 다른데 대비해서도 굉장히 하단이 좀 받쳐주고 쉽게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13거래 연속 상승한 것도 있었고 맞습니다. 2개월 만에 200포인트 이상 회복을 했으니 이거의 원동력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결국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그렇죠. 바닥 심리 바닥에 왔다 거의. 그렇죠. 바닥에 왔다는 어떤 그런 경기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워낙 지표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또 측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바닥권이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수출이 계속 안 좋고 이것이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한국 경기 둔화를 반영을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주식이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한 3분의 2 이상 지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상식적일 것 같고 주식시장은 좀 인상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서 2100까지 2100까지 차트가 아름다웠어요. 13거래 연속 상승은 꽤 그렇죠. 오랜만이고 무엇보다도 오히려 미중 무역 협상 불안감으로 인해 빠졌던 것보다는
어제죠? 트럼프 탄핵이 갑자기 불거지면서 어제 외국인이 네. 외국인이 꽤 많이 뭐 4천억대 네네. 순매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보이면서 네네. 좀 빠졌었는데 오늘은 다시 약간 약간 또 사실 탄핵 안 돼요.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 월가에서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탄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탄핵이 불거지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해석을 하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또 일어났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생각도 비슷하죠. 네. 자, 이거 제목을 약간 이상하게 뽑았는데, 자, 연합인포맥스 기사입니다. 마침 가져오셨네요. 네. 월가에서 탄핵 조사는 트럼프가 아니라 무역협상 발목 잡을 것. 제목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통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주체가 트럼프라고 보면은 트럼프가 탄핵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트럼프가 무역협상을 어그러뜨릴 것 같이 써져 있죠. 제목만 보면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조사를 미국 하원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의 내용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했던 무역협상, 예를 들면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맺은 USMCA 요거를 하원에서 그동안은 이제 비준을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할 거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중국이랑 무역 협상을 트럼프가 성사를 시키더라도 하원에서 이거를 또 승인하지 않을 거다.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가요?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중국이랑 협상을 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미국과 중국 양측이 만족을 하고 미국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아마 이끌어내겠죠. 트럼프가 좀 더 세니까요. 네. 이러면은 의회가 승인 안 하고 있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협상에서 타결이 되고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이후에 뭐 하원이 트럼프 탄핵을 조사하느라고 바빠서 이걸 못한 거. 뭐 이건 저는 금융시장에 별로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형 얘기는 이제 뭐 정리하자면 좋은 결과물을 들고 왔는데 그거를 통과 안 시킬 수 있냐? 그렇죠.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 당 발목 잡는 거죠. 네. 모든 국민은 환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민주당이 얼토당토하는 탄핵 조사로 시간 끌면서 안 해준다? 그렇죠. 그거는 뭐 대선 포기죠. 포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런 행정 절차상에서 이제 민주당이 발목을 잡을 것 같다 이런 기사는 사실 의미가 크게 없는 거예요. 네, 협상 맞아요. 자체가 잘 되냐 안 되냐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네. 트럼프가 뭐 이상하게 도장을 찍을 리도 없고. 그렇죠. 트럼프는 언제나 오늘은 꽤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 전에는 대선 이후에 해도 상관없다. 뭐 여러 가지로 네. 연막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뭐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좀 트럼프를 인정하고 믿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인 게 그닥 안 좋진 않아요. 꽤 좋은 편이죠. 꽤 좋은 편 생각보다. 네, 네. 당선됐을 때 그 우려와는 반대로 정말 지금 북한과의 분위기도 다시 한번 좀 부실을 이제 살려보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네. 오히려 이렇게 탄핵 얘기가 나오고 뭔가 자기가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수록 더 좋은 결과물을 더 빠르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탄핵 조사 때문에 트럼프는 무역 협상을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무역 협상을 잘 할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죠. 이상한 기사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가짜 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극적이죠. 낚시성이죠, 이거. 네. 자극적인 좀 그런 제목이고 네. 오늘 기사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그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바이든 아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말은 했죠. 대가성이 있진 않았다. 이걸 미 법무부가 확인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약간 뻘쭘하게 된 상황이 됐어요. 이거 약간 오버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랑 미국이랑 우크라이나가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뭐 서로 도와주고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 누가 잘못한 거를 니네가 조사를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대가성 연결이 된다는 건지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뭔가 민주당 쪽에서 이제 승부수를 좀 띄워보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좀 지켜봐야겠지만 좀 초장부터 이렇게 순탄해 보이진 않아요, 이 작업이. 그렇죠. 탄핵 뭐 빨리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뭐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를 1년 정도 그러니까 대선을 1년 남기고 됐으니까 트럼프도 지금 시점이 비슷해서 그럼 한국 따라하기인가 이거? 아쉽지만 박근혜급은 아닌 걸로 최순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최순실이 없죠. 트럼프한테는 최순실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좀 이거는 좀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우크라이나에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아니 그럼 일단 바이든의 아들부터 조사해 봅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역협상이 잘 될 재료를 민주당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행복회로를 돌려봅니다. 괜찮을 거예요. 네네. 코스피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이 탄핵을 지금 시점에서 끌고 나면 이게 결국은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잡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상원이 공화당이 과반이에요. 네. 근데 3분의 2 이상이 가결이 돼야 탄핵이 되는 건데. 그 탄핵의 완성, 그러니까 헌재 판결 같은 게 이제 상원에서. 그렇죠. 민주당도 정말 99.9% 확신이 있는 탄핵 사유를 가지고 밀어붙여도 공화당 표를 일부 3분의 1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될까 말까인데 지금 이런 뭔가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사유로 임기 1년 남기고 재선 1년 남기고 이거 한다? 상원에서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없죠. 네, 공화당이 미쳤다고 그렇죠. 뭐 이런 불확실한 어떤 그런 것 속에서 신속하게 탄핵하겠습니까? 네. 오히려 역풍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약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 전에 미국에서 탄핵이 추진됐던 사례가 이제 빌 클린턴의 성추문인데 네네. 지금 그 클린턴이랑 트럼프랑 누가 더 잘못했냐? 저는 클린턴이 훨씬 잘못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오늘도 기사 보니까 클린턴이 그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그 탄핵 진행 과정 그 약 1년 동안 S&P가 28% 오히려 올랐다고 해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처음에 탄핵을 추진한다고 해서 빡 꼬꾸라졌다가 바로 회복. 1년 동안 약 한 28% 정도 S&P가 반등했다. 네. 오히려 이번에 그 트럼프 사태도 비슷한 거 트럼프의 탄핵 얘기 나온 시점과 어떤 약간 그런 상황을 좀 보면은 클린턴 탄핵 진행 과정에서의 그 주식시장 강세랑 또 재현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류의 이제 기사도 봐서 좀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선거판이 된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인 아무튼 좋은 일은 아니니까 정치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뭔가 이 경제의 당근을 풀고 싶겠죠. 네. 그때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클린턴 당시에도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데 트럼프도 뭐 여러 가지 타개책을 마련할 것으로 계상을 해봅니다. 네, 뭐 여전히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었지만 트럼프 재선까지는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도 괜찮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뭐 좀 하향 안정세 될 것 같고, 뭐 물론 코스피도 같이 좀 좋아질 것 같고. 그 배경에는 가장 큰 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좋은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테이블 상으로는 시간표 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 10월 초에 웬만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북한 한번 가고 연내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연내 셈법을 바꾸라고 했던 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뭐 맞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부산에 간다고 온다는 그런 걸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코스피 그러니까 환율은 사실 그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면 환율이 빠질 거라고 보지만 북한 이슈는 환율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한국 경제에는 괜찮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딱히 큰 이벤트라고 할 만한 게 다음 주에 예정돼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 없어서 약간 지루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박스권이죠. 1220원 상단으로 해서 밑으로는 1180원 정도. 뭐 다음 주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다음 주 환율, 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위로 상단 1210원 정도, 하단은 1185원. 85원. 뭐
탄핵 어쨌든 하긴 한다고 뭐 이렇게 추진하고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뭐 시장의 불확실성은 아직 있고 미중 무역 협상이 이렇게 결실을 맺기에는 아직은 타이밍이 이르죠. 9월 말 껴있고 하니까. 네. 뭐 근데 하지만 이제 분기 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 달러 공급이 아무래도 많은 상황에서 수출 업체들이 달러를 1,200원이면 팔아야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계속 뭐 매주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요한데 10월 1일이 되면 또 이제 9월 수출입 통계가 나올 텐데 꽤나 중요하죠. 그렇죠, 네.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무역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수출이 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인다면 네, 그래도 뭐 1,180원대를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세를 전망해 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1,190원 하단으로 하고 네. 위로는 1,215원, 15원. 네, 10원 해서 좀 전망을 해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바닥을 찍었느냐, 좀 더 그 시간이 필요하냐는 그 수출입 통계가 중요해 보이고. 네. 9월에 추석 때문에 영업일수가 뭐 이틀 정도 이제 손해를 봤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연준 이사들의 어떤 그 코멘트나 이런 걸 좀 이제 근거를 좀 수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좀 매파적인 어떤 지난 FOMC 때 금리 내리긴 했지만 약간 밍숭밍숭한 그런 멘트로 이제 좀 시장의 기대를 좀 저버렸는데. 그렇죠.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아니면 인하할 필요 없다 이게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좀 갈지 그런 것도 연준 이사들의 좀 코멘트나 또 그 경제 지표를 좀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10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는 비율이 현재로서는 55% 정도 보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은 오래 할 필요 없다. 더 이상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이제 점점 그 회의 일정이 다가올수록 또 뭐 시장의 말을 안 듣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 네. 커뮤니케이션 파워는 안 되죠. 네, 아무튼 안 되긴 꼰대니까. 꼰대니까, 박꼰대니까. 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파월에 대해서 테러블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얘기했어요. 네. 말이 안 통한다는 우리가 식으로. 똑같이 보고 있었어. 네. 맞아요. 네. 우리가 트럼프 생각하는 비슷한 것 같아요. 트럼프인 것 같아. 권력 지향적인. 네, 그래서 뭐 조금 그 본격적으로 이제 좀 그 레인지를 뚫을 만한 그런 재료는 좀 부재해 보이고요. 네. 맞아요. 트럼프 탄핵 그 얘기의 추이와 약간 매파 성향의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쪽으로 이제 좀 더 움직이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190원에서 1,215원. 네. 약간은 달러 강세가 좀 유지되는 쪽으로 네. 다음 주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3주 전에, 추석 전에 저희가 브로커하면서 1,200원이 다시 올까요? 했는데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1,201원까지 갔습니다. 간단한 1원은 찍었어. 봐주시고 네. 네. 안 간다고 계속 보고 싶습니다. 네. 안 갔으면 좋겠고요. 네. 나라 잘 돼야죠. 네, 나라가 잘 되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돼 있으니까. 네. 네. 아무튼 뭐 어쨌든 경제나 뭐 환율 이런 게 뭐 현재로서는 특이한 이슈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을 대기하는 장세로 계속해서 약간 횡보하는 네, 그런 것을 저희가 함께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희 구독 눌러주시고 요 동영상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눌러주세요. 감사하겠고요. 네, 댓글도 뭐 궁금하시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 의견은 저희들이 다니는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인 의견이고요.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 의견은 꼭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뭐 휴일이 좀 있지만 네, 찍을 건 찍어야죠. 계속 해야죠. 네. 네, 혼자도 했으니까 10월 아마 4일날 녹화할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데터의 환율 전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